안녕하세요. 좌표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내 집을 언제 팔아야 할까요? 또 1년 이내 팔아야 될까요? 2년 이내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3년 이내 팔아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너무 헷갈려요. 정책이 너무나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거 아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무엇을 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노원역 상계주공 7단지 24평이 9억에 거래가 되었다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다시 9월 전셋값이 폭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누가 좋을까요? 집주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60% 이상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내야 되고요. 얼마 후에는 70% 이상이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또 그럼 집 없는 사람은 좋을까요? 많은 댓글에 보면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세금으로 다 걷어야 된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집 없는 사람들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4평이 9억이라고 한다면 그 집을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집 없는 사람들이. 이처럼 집값이 오르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힘듭니다. 그럼 누구만 좋아요? 정부만 좋습니다. 정부가 좋으면 나라가 좋겠죠? 근데 그거랑은 또 달라요.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죠. 그러면 돈 받을 때는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돈이 그렇게 큰 돈, 내 살림을 필만한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무에게도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60%가 넘는 세금을 가져가고요. 조금 있으면 70%가 넘는 세금을 가져간다 해서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포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무주택인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무주택을 벗어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다리 두 발 쭉 피고 살 수 있는 그 집 하나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또 유주택자, 지금은 주택정책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게 돼서 결국은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절세라고 하는 것은 탈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 재산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는 절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결정적일 때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자기 안을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자기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고 자기 상황을 정확히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 경매 더리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초보자라고 한다면 또는 기초부터 부동산을 배우고 싶다면 그리고 투자에서 멘토를 만나고 싶다면 이 카페에 한번 오셔서 한번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길 바랍니다. 자, 정책이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농담 삼아 부동산 고시가 생겨날 판이라고 말합니다.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것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유주택자는 이것을 알아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법입니다. 세법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것에 대해서 세법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일시적 1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살 경우 우리는 이것을 일시적 2주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아직 팔리기 전인데 학교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큰 규모 또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옮기고자 할 때 생길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산 집을 언제 팔 것인가에 따라 돈을 벌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집을 파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법 테두리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잘 측정해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집을 산 집도 괜찮고요. 아파트도 괜찮고 빌라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직접 전원주택을 지은 집도 괜찮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플랜이 작동이 됩니다. 무슨 플랜이냐면 이 집을 산 이후 1년 이후에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집을 1년에 2개를 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 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다른 집을 취득할 때 이번에는 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샀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하나 지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우리는 1세대 2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먼저 산 집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의한 비과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첫 번째 주택을 파는 시기를 얘기하는데요. 아파트를 매입한 후 첫 번째 집을 언제 팔까 궁리해보자는 겁니다. 1년 이내에 팔을 건지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산 이후 1년 이내에 팔을 건지 아니면 2년 이내에 팔을 건지 아니면 3년 이내에 팔을 건지를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양도세에서 비과세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동네에서는 2년을 보유만 해도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집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집을 살 때 1년에 2개 집을 산다면 이것은 비과세 특례가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 그림만 보고도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지역에서 첫 번째 집을 규제지역에서 집을 샀는데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산다. 아니면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규제지역에 집을 산다. 아니면 비규제지역에서 살다가 비규제지역에 집을 샀을 때 2018년 9월 13일 내놓은 9.13 대책과 2019년 작년 12월 16일에 내놓은 9.13 대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방 말씀드린 이런 조건에서는 두 대책 다 3년 이내에 두 번째 집을 산 이후 3년 이내에 첫 번째 집을 팔면 첫 번째 집의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규제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뭐 천안에 집을 하나 샀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집을 3년 안에 팔면 된다 이거예요. 또 천안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 집을 산다. 이것도 천안에 있는 집을 3년 안에 팔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또 천안에 집이 하나 있는데 천안에 또 산다. 이것도 첫 번째 집을 3년 안에 팔기만 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받는다. 이건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서울에서 있는데 서울에 집을 사는 거예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 집을 사는데 이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두 번째 집을 산 경우, 그러니까 그 전에 집이 서울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있었던 집은 3년 이내에 첫 번째 집을 팔아야 됩니다. 뭐 2018년 9월 13일이니까 지금 보여요. 2019년 9월 13일, 2020년 9월 13일, 2021년 9월 13일, 내년 9월 13일 이전에 첫 번째 집을 팔면 그 집은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그런데 916 대책, 2019년 작년 12월 16일에 나왔던 대책은 또 이렇게 나와요. 작년 9월 16일 이전에 두 번째 집을 샀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집을 하나 있었고, 근데 작년 9월 16일 이전에 집을 샀다면 이 집은 2년 안에 첫 번째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요? 내년 12월 16일 이전에 팔아야 된다. 그래야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받는다.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 9월 13일 이후 2주택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집을 샀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뭐 12월에 샀다. 이럴 때는 첫 번째 집을 2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그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집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집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 19년 12월 16일 이후에 두 번째 집을 샀다면 이때는 첫 번째 집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된다. 좀 이해가 됐죠? 예. 조건이 있어요. 12, 16 대책에서는 두 번째 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세대 전원이 전입을 해야 돼요.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그 집에 살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살고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 1가구 1주택일 때는 이것은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아무튼 12, 16 대책에서는 두 번째 주택에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입을 임대차 종료까지 연장해 준다. 최대한 2년까지. 그래서 최대 2년까지는 집주인이 그 집에 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이 정했어요. 근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이건 12, 16 대책에 나왔던 거고, 이번 710 대책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주택임대차 3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8월 4일 날 법이 통과됐고 8월 13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2 플러스 2가 나왔어요. 2년 임차인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해서 2년을 더 요구하면 2년을 연장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집에 임차인 살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전입을 해요? 이게 법에서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만드는 과정 안에 졸속 입법이 돼버렸던 거죠. 아무튼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예요.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지금 2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2년 살 때까지는 내가 전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2년을 더 산다면 4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4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년 이내 집주인이 전입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결국 보니까 대책공화국이 돼버렸어요. 부동산 대책공화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는 부동산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번지수를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국정 제1과제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살면 부동산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8.15 광복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책공화국, 부동산 고시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이 얘기한 것을 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앞에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고 이 뒤에 것을 가지고 공부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집을 살 때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이. 첫 번째 집을 취득하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때는 두 번째 집을 취득한 시점일 기준일이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고 등기를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주택, 2주택을 봤을 때 1주택이 조정지역에 있고 2주택도 조정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1년 또는 2년 안에 팔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집이 하나 있었는데 9.13 대책 이후에 집을 샀다면 2년, 또 12.16 작년 12.16 대책 이후에 샀다고 한다면 1년 안에 이것은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에서 조정, 비조정에서 비조정, 이것은 3년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조정지역에 있다가 조정지역에 산 것은 대책을 발표했던 2018년, 그 다음 2019년, 2018년 9.12 대책, 2019년 12.16 대책, 이 날짜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지역 간 조건을 따져봐야 되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두 번째 집을 취득했을 때에는 2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 16일 이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는 1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다만 이때 새로 구입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되고, 혹여 그 집에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2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 2년까지는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 간 조건을 간단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집을 산 시기로 볼 때 이렇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두 번째 집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집을 파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규제되기 전에 계약을 했고 그것을 증명을 한다면 그것은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유 요건과 주거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7년 8위 이전 주택은 그냥 2년만 가지고 있었으면 됐어요. 2년만 가지고 있어. 8위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2년만 가지고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에는 이거주가 실거주 비과세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이후 주택은 2년 실거주 조건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미혼 남녀가 각각 1주택이었다가 결혼을 하면 5년까지는 1주택으로 봐줍니다. 1주택으로 봐줍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이것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죠. 그래서 카페에서 진행하는 모든 강의는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금 이제 9월 달에 그 다음 주에 새싹반도 개강하기로 했는데 연기할 걸로 9월 달이니까 좀 남았군요. 하려고 합니다. 투자 심화반은 수요일 날 강의가 있는데 연기했고요. 오늘 새싹반 61기 마지막 수업이 있는데 오늘 이 수업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